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비교적 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견쇄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상에서는 상당히 좀 흔하게 보는 질환이고, 혹시 이 중에서도 어깨가 아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견쇄관절이라는 거는, 어깨는요 몸통에서 떠 있어요. 팔뼈는 날개뼈에 붙어 있고요. 날개뼈는 흉곽에서 약간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뼈가 이 쇄골에 의해서 이렇게 흉골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뼈를 통해 가지고는 몸통에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이제 계속 움직이고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관절이 상당히 작잖아요. 이 관절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어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깨 관절 그러면은 이 상완골하고 견갑골이 만나는 이 관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깨에는 관절이 하나 또 있어요. 이 견봉하고 쇄골이 만나는 이 작은 관절이고요. 오늘 얘기해 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깨는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이 어깨 사이에 이런 인대 조직들하고 우리가 흔히 회전근개라고 하는 이런 근육에 의해서 어깨의 안정성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부상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일단은 견쇄관절염이 급성으로 올 때는 어깨를 어딘가 이제 부딪힐 때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손을 짚었는데 그 충격이 어깨까지 이제 전달이 되죠. 교통사고를 당할 때 우리가 운전대를 꽉 잡고 있다가 쾅 부딪힐 때 손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딱 잡고 버텨요. 그러면은 팔뼈가 이 견갑골 견쇄관절을 퉁 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급성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되고, 만성적으로는 팔을 올렸다 내렸다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 생기게 되고요. 그런 거 없는데도 생기는 분들은 주로 이제 옆으로 자는 분들, 옆으로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누워서 자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그쪽에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은 좀 염좌상 이후에 많이 생겨요. 어깨에서 방금처럼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인대가 견쇄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인대가 가장 많이 손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옷을 벗겨놓고 보면 한쪽 어깨가 그러니까 쭉 내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래전에 한번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친 경우들이죠. 그리고 만성적으로는 여기도 퇴행성 관절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관절면이 고르지 않고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뼈가 자라 있는 걸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견쇄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이제 몇 가지 어깨를 검사하는 검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통호예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아픈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높이에서 통증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견쇄관절의 통증은 팔을 거의 끝까지 올려서 귀 옆에 붙이려고 할 때 그때쯤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데, 요 근처, 요 위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팔을 안쪽으로 반대편 어깨 뒤로 넘겨보게 합니다. 그럼 견쇄관절 사이가 압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좀 퇴행성 관절이 심한 분들은 한쪽 팔, 문제가 있는 팔을 어깨 뒤로 넘길 때 이게 약간 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통증을 느끼는 포인트는 바로 딱 그 포인트가 아파요. 그래서 그 견쇄관절에 있는 부위를 한번 이렇게 꽉 눌러봤을 때, 양쪽을 비교해봤을 때 한쪽이 유달리 좀 욱신거리고 아프다. 내가 평소에 어깨가 아픈데 그 포인트를 눌렀더니 아프다 그러면은 견쇄관절에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질환하고 동반돼 가지고는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방금 했던 검사법처럼 한번 반대편 어깨 뒤로 넘겨보고, 만약에 위에서 아프다 그러면은 그 위에 한번 이렇게 눌러봤을 때 통증을 느끼는지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했듯이 팔을 완전히 끝까지 올리는 동작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아픈 쪽으로 누워서 주무시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처들이나 염증들은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회복을 해요. 근데 내 몸에서 회복되는 속도보다도 내가 더 많이 망가뜨리고 있을 때는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꽤 오랫동안 이제 만성화가 되게 되니까 되도록 더 이상 추가적인 손상이 되지 않게 일상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몇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제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봉침이에요. 벌에 쏘면 좀 붓고 가렵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러 견쇄관절에 벌침을 놔서 약간 붓고 가렵게 만들어주면은 평상시보다 혈액이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주변으로 몰리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될수록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다쳐서 급성으로 온 경우는 인대가 약간 이제 상처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인대들은 보통 한 2주 사이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길게 이제 2개월 정도 사이에 이제 다시 원상
장복부가 되게 되는데 그런 복부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받침요법을 쓸 수가 있어. 인대는 뜨겁게 해줄 때 가장 탄력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깊숙이 열을 전달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흔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좀 굵은 침을 그 자리에 꽂아놓고 그 침을 달궈서 열을 좀 식폭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방법도 쓰게 되는데 한두 번 치료해도 극강도로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죠. 해서 오늘은 이제 견쇄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평소에 내가 좀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데 고질적으로 좀 계속 어깨에서 통증을 느낀다 싶으면 방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아픈 쪽으로 주무시지 않도록 좀 많이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게 내가 아무래도 낮에는 좀 의식적으로 몸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밤에는 나도 모르게 돌아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쪽 어깨 뒤에다가 좀 작은 베개를 하나 받쳐놓고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아픈 쪽으로 벽에 좀 붙어서 주무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좀 돌아오는 걸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